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지역사회복지론 2017년도 제15회차 후반부 문제풀이 풀겠습니다. 12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약간 생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쉽습니다. 자,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건데요. 이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서에 보면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단어가 주민 참여 기회입니다. 주민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지방자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욕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것도 긍정적인 거죠. 요즘 많이 쓰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맞춤형 복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해서 그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부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방정부의 해도 돼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네, 좋은 점입니다.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분권이 강조돼야 돼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유재량권이. 그래서 지방행정부서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부 조직, NGO라고 하시죠. NGO의 자원 활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NGO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 단체이면서 비정부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성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NGO의 자원 활용 이런 것이 더욱더 활발해지겠죠. 대개 NGO의 자원은 주민들입니다.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해당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5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세스 과정 중에 끊어요. 다음 활동을 해야 하는 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줬어요. 두 가지만 줬는데, 자, 밑에를 보면 실행 단계, 자원 계획 단계, 목적 목표 설정 단계, 문제 분석 단계, 평가 단계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한번 잡아볼까요? 가장 먼저 문제를 분석하겠죠. 자,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겠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되겠죠. 자원 계획입니다. 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 단계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단계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5가지를 순서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참여자 적응 촉진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참여자가 누굴까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원의 적응을 촉진한다. 지금 자원이 연결되고 있네요. 자원이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여자 간 자원 간의 저항이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관리한답니다. 참여자, 즉 자원이 어떤 연결된 상태에서 지역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원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대개 이제 개입하는 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이런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딜까요? 당연히 실행 단계죠. 자원 계획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자원을 계획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자원이 투입이 돼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참여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끼리 저항이나 갈등이 있으면 관리하고 그래서 답은 1번 실행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6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6번 문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합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수요를
측정하고 목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 보건과 의료 영역에 초점을 둔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사회 보장, 사회보장이란 게 뭡니까?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택이나 고용이나 문화나 보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 시도시군구에서 끊어요 계획을 수립한다. 법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가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거 맞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조정, 수요와 공급의 조정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답을 처리했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문장 지문 읽을 때 아 이거 틀렸다라고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66번의 답은 3번입니다. 6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7번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조직화 기술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화가 organize예요. organize, 규합입니다. 규합. 한마디로 모으는 거예요. 동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직화 기술이라 합니다. 조직화 회의 필요할까요? 네, 회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상이 필요할까요? 네, 협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아시죠? 우리가 이제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이런 말을 하듯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약한 쪽의 편에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협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의 협상 기술인데 조직화를 위해서 우리가 협상도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조직화는 사회행동과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사회행동과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게 조직화 기술이에요. 그러면 사회행동에 우리가 협상 전술이라는 거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문제 이슈 설정 기술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동원한다고 해서 동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슈가 있어야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 설정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도자 발굴 기술입니다. 지도자를 발굴해내는 것, 지도자를 규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화에 그 지도자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직화 기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민 통제 아닙니다. 주민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왜 주민을 통제합니까? 주민 동원 기술이겠죠. 주민 동원 기술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와 연관성이 있겠죠.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직화 기술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 68번 문제. 또 과정 문제가 나왔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문제가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보면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실행 과정 점검 단계입니다. 모니터링이고요. 목적, 목표 설정 단계고요. 평가 단계고 욕구조사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실행 과정 점검 단계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척도를 파악한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척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실행한 것과 결과 이 두 가지를 추적해 봐야 돼요. 추적을 해서 프로그램이 진척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목표, 목적,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여기 간트 차트 어디서 배웠죠? 행정론에서요. 우리 기획 단계라고 하잖아요. 기획 단계라고 하거든요. 기획 기술. 자,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이것은 이 기간 동안에 끝내자. 이 기간 동안에 끝내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막대 모양으로 그려진 도표가 간트 도표 아닙니까? 따라서 맞습니다. 목적, 목표 설정할 때 우리가 간트 차트. 여기 왼쪽에 쭉 뭐가 나와요? 과업들이 나오잖아요. 목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평가 단계에서는 결과 평가만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 평가도 하고 노력성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질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을 아시죠?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효과성 평가나 효율성 평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결과 평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답 노트 하시면 되고요. 욕구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정보 제공자 인터뷰 동그라미 1.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하는 거죠.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은 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회지표. 사회지표는 이 통계청에 있는 것이나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 즉 지표 있어요. 그 지표들을 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욕구조사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디귿만 틀리네요.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6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9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왼쪽은 사회복지사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자,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역할 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선 이쪽에 있는 역할은 보지 마시고요. 네트워킹 기술입니다. 네트워킹을 우리가 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 기술, 그 다음에 참여 기술, 인파워먼트 기술, 자원동원 기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트워킹, 서로 이제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촉진자 맞을까요? 네. 우리가 연계망을 가만히 있으면은 연계망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퍼슬리테이터라고 해서 촉진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자원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촘촘한 연계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촉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트워킹은요, 정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동적인 과정이라고 배우셨죠? 이건 동적 과정입니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적 과정이에요. 그만큼 촉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연계, 왜 옹호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옹호하면은, 옹호자라고 하면은 옹호 기술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지역사회복지 기술을 배웠잖아요. 옹호 기술, 대변 기술, 똑같은 말. 자, 이렇게 가야죠. 옹호자는. 연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참여 기술입니다. 교육과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오나요? 아니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 가르치고 그래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기술은 교육과가 필요하고요. 인파워먼트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인파워먼트는 역량 강화예요. 인파워먼트는 역량을 강화한다 라고 배우셨죠. 자, 역량을 강화할 때 우리가 생태체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생태체계 관점과 강점 관점이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외부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게 파이 아닙니까? 파이. 환경 속 클라이언트요. 그 다음에 강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원 연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 연결자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역사회 주민이 있다. 그런데 그 지역사회 주민이 예를 들어서 소수자로서 희생자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역량을 보고 그 사람의 역량을 더욱더 키워주기 위해서 환경에 있는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 연결자 맞습니다. 자, 마지막은 쉽죠. 모금, 물적 자원 아닙니까? 물적 자원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 동원 기술과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답을 해결했어요. 2번이 답이에요. 69번 문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치라고 말씀드렸고요. 70번 들어갑니다. 자, 70번 문제는 사회적 경제 주체입니다.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을 기업이 있죠. 사회적 기업이 있죠. 협동조합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되거든요.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여기 경제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일자리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자리와 연관성이 있다. 마을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마을 기업 선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을 기업이
예전에는 뭐였냐면 마을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사회적이란 단어와 기업이란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해요. 기업이니까. 그럼 영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게 비영리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맞고요.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아니요. 영업 활동합니다. 영업 활동을 해서 그것을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사회 공익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있죠. 5명 이상의 조합원.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나와요. 자,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에 두고 있는데요. 시군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자활을 촉진하며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가 지역자활센터를 지정 신청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도 이제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기업과 디귿이 옳은 내용입니다. 70번 문제 체킹해 놓으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계속 나올 겁니다. 70번의 답은 기업과 디귿 1번이 답입니다. 자, 7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시, 군, 구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이겠죠.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고 심의만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 아, 이게 중요하네요. 네트워크 원리. 자, 네트워크 원리가 뭘까요? 쉽게 말합니다. 연계 협력입니다. 연계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많은 공공, 그 다음에 민간 자원들과 서로 연계 협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와 평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감사평가는 감독관청에서 하죠. 그래서 시도 시군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도 시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수요자 중심. 이게 중요한 거죠. 공급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맞고요.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하고 사회자본 확대를 지향한다. 네, 맞아요. 여기 사회자본이란 단어가 있는데 사회자본 앞에 여기 공동체란 단어 있잖아요. 이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내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형성된 사회자본 더욱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상당히 길죠. 이것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자, 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72번 문제 들어갑니다. 72번 문제,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동향입니다.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더라고요. 최근의 동향.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회적 경제 대두되고 있고요. 통합 사례 관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오바 사업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자, 거기 여러분들 교재 72번 문제죠. 72번 문제 보면 지역사회 이 복지를 제가 보장으로 고쳤죠, 여러분. 책에는 보장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4년에 만들어진 법률이 나오고 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고쳐주는 게 맞고요.
제가 그랬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몇 년마다? 딱 하나 있다. 이거 4년마다예요. 4년마다예요. 그래서 4년 단위라 해야 돼요. 5년 단위가 아니라. 자,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실천 조치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맞아요. 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에 제정이 됐어요. 2012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자, 지금은 시행하고 있죠. 당연히 이 협동조합 실천 주체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답은 4번이 답이에요. 73번 문제 들어갈게요. 사회자본 이론. 최근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회자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답도 똑같아요. 첫 번째, 사회적 교환 관계에 내재된 자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교환 관계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자원 교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원 교환이에요. 자, 공동체는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교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야 그 공동체의 힘이 커져요. 그래서 거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제가 호혜적이란 말 드렸죠. 교환. 이런 것들이에요.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 맞고요. 자본의 총량은 고정적이다. 이게 항상 이런 스타일이 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아니에요. 이 녀석은 사용하면 할수록, 이 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사용할수록 총량은 증가한다. 꼭 기억하세요. 사용할수록 총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사회자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혜적 문화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거. 지금 교환 나왔고, 수평적 나왔고, 모두가 나왔고, 호혜적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자본 이론의 키워드들이니까 알아놓고, 이 사회자본은 사용하면은 줄어드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면 할수록 그 총량이 증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해요. 답은 3번이다. 73번 문제는 체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요. 3번이 답입니다. 74번 문제 들어가요. 옹호기술 나왔죠. 이 옹호기술이 바로 사회복사 역할로 옹호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 옹호는 우리가 이제 대변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대변하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권리가 침해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옹호라고 하는 것을 해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사회 정의가 중요한 단어죠. 네,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한다. 이런 거 없어요.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경제적인 조직 구성원, 그것도 개개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표적 집단, 상대 집단이라고 하죠. 여기에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합니다. 가서 따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한다.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약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러한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변이 필요하다. 기업과 디귿과 리을이 답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예요. 75번 문제 들어갑니다. 75번 문제는 상당히 길어요. 지역사회복지 추진기관이 나왔어요. 옳은 것은 이에요. 별표 치시고요. 이 문제는 정책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정책에도. 자, 첫 번째가 드림스타트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희망복지지원단이고요. 세 번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고요. 네 번째가 지역아동센터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추진기관들이다라고 해요. 빈곤아동의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민간 영역 아닙니다. 공공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공사업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 영역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출범이 됐죠. 지역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곳입니다. 총괄적으로 조정을 당연히 어디서 할까요? 시군구에서 해요. 시군구에 있는 것이보다 희망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요. 2번 질문 맞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정기탁사업,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를 한 사람이 지정을 했다. 어떤 한 기관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지정된 기관에 써야 되거든요. 이게 지정기탁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별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함으로써 배분한다? 아니에요. 이건 신청사업이라고 그래요. 신청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답 하시면 돼요.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프로그램만 제공한다? 아니죠.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 아시죠? 지역아동센터, 교육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공부방 아닙니까?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원 연계, 결연이라고 하죠. 결연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 있는 보호 프로그램도 하고, 돌봄이요. 보호 프로그램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역주민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여가부에서 이제 관할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읍면동이 아니에요.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에 있죠.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라고 법조문에 돼 있어요. 시군구입니다.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75번 문제는 추진기관 5개를 세팅해 놓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문이 깁니다. 자, 75번 문제까지 해서 지역사회복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보는데 실천기술론의 13문제, 12문제를 푼 것보다 지역사회복지론의 13문제, 12문제 푼 게 훨씬 짧아요. 지금 7분에서 10분 정도 짧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복지론이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기술론이 더 어려웠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15회 때는 2교시 영역에서 기술론이 좀 어려웠다라는 것을 총평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복지론이 쉽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지역사회복지론을 포기는 하지 마세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렇게 점수를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를 마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